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분할 협의를 하면서 돈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상속분할 협의를 했고, 그에 따른 돈도 받아갔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무효다라고 하면서 토지를 반환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판결은 상속인 일부가 핵심 내용의 공란으로 남겨진 협의서에 날인한 경우에 그 협의서의 효력은 재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 당사자는 망인이 있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 한 명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 어머니이겠죠. 어머니이고 피고 씨 형제가 있습니다. 분쟁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은 두 개가 있는데 아파트 하나와 임야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대부분의 재산 가액을 차지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쓰기는 했는데 일부의 공란이 있었습니다. 상속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을 하기는 했는데 A가 서명할 당시, 원고가 서명할 당시에는 전체 재산의 95%를 차지하는 이 부동산의 상속인을 지정하는 란이 공란인 상태였습니다. 즉 아파트는 누가 받을지, 어머니가 받을지 아니면 형제가 받는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날인이 되었고, 그리고 해당 부분은 원고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 피고들이 자필로 보충을 했는데 형제였던 피고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협의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 부동산,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으로 믿고 협의서에 서명을 했고, 부동산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기재되지 않은 공란 상태에서 날인을 해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협의 내용은 동생이 부동산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는 협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동생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머니와 동생은 지분 포기 합의는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속분할 재산 협의의 핵심은 원고는 부동산 지분에 부동산을 받지 않고 포기를 하고 현금으로 정산받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현금 정산받기로 하고 그에 따른 돈을 수령을 했으니까 이 아파트를 누가 취득하는지 여부는 협의 내용과 무관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담겨있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은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원고로서는 현금을 받기로 하고 수령을 했으니까 본인 몫은 뭐 별 문제 없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피고 씨, 동생이 상속받는다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재산 협의는 없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동생 앞으로 맞춰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당했던 법무사 증언으로는 원고가 서명할 당시 상속인란이 공란이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해줬고, 원고가 자리를 떠난 후에 보충되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로서는 어머니가 노후를 위해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수차례 말한 사실을 비추어서 어머니가 상속받은 원고로서는 어머니가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협의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재산의 95% 대부분의 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현금 액수조차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임야 부분에 있어서는 6%만 재산에서 차지했고, 이 임야 6%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원고로서는 크게 중요한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협의하지 않고 일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협의서를 작성을 해줬던 것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94%에 달하는 20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 몫인 7분의 2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5억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포기했다, 아니면 협의를 나중에 하겠다라고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부분은 원고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이 부동산은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서 향후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원고의 잠재적인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에게 매우 중요한 협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이후에 사망을 하면 동생과 다시 또 2분의 1씩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 동생이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상속받는지 동생이 상속받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동산인 임야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상속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한 포괄적 합의 자체는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협의서 자체는 어쨌든 작성을 했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까지 했다라는 점을 주요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주장처럼 임야가에게 7분의 1을 지급받는 것을 상속 등기의 선결 정권이었다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보았고, 법무사 증언에 따르면 구체적인 현금 정산 액수 및 방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을 뿐 협의서 작성 당시에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았는데, 임야의 금액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해진다 하더라도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은 동생인 피고 C에 대해서는 7분의 2 지분, 원고 지분이죠. 원고 지분에 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했고, 피고 B, 어머니 지분에 대한 부분은 임야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반드시 완성된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 계약서 등 모든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에서는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두 합의만 믿고 공란이 있는 상태에서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고, 특히나 법적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지위임을 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무사의 증언이 다행히 원고한테 유리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원고가 큰 아파트 부분, 상속 지분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 만약 법무사의 증언이 없었다, 아니면 불리하게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거나 녹취하는 등 향후 분쟁 발생 시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데,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지위임을 하지 않는 것이랄 것이고, 더 중요하다 할 것은 완성된 문서에다가 서명 날인을 했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러한 증거 확보 자체가 필요 없고, 이 증거 자체가 완성된 문서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문서에다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